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관세협상 다시 또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합의문을 만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합의문은 만들지 못하고요. 안보 팩트시트가 확정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안보 팩트시트하고 관세 발표하고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벙크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결국은 트럼프는 이재명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도 양보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빡빡하게 구는지 정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재명 리스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도로 25%로 한다.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직 페널티 조항을 넣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단 1도 사실상 우리를 봐주거나 또는 믿거나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조항까지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믿고 하면 그냥 하는데 보통 믿지 못하면 손해배상 조항이라든가 그런 페널티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지금 페널티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수한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오늘 정우경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MOU를 체결한다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왜 MOU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MOU가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면 이건 합의문이죠. MOU의 뜻을 자꾸 모르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정우경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MOU를 체결한다며 내용 정부가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동시에 발표하는 안을 조율 중이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하고 안보하고 관세 분야, 안보 분야 동시에 조율해가지고 발표한다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에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그럼 안 된 거지 뭐. 안보 분야가 협의가 안 됐든 아니면 뭔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든 아니면 뭔가 이걸 발표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익이 있든 그런 거겠죠. 하여튼 간에 안보 분야하고 관세 분야하고 같이 다 매듭을 짓고 이거를 발표하는 것으로 얘들은 자꾸 MOU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도 아니고 MOU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그리먼트거든요. 하여튼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또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그럼 내일 발표하느냐? 내일 발표도 미정이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하기를 내일 발표도 미정이다. 그럼 맨날 국민을 속이는 거야. 오늘 발표한다 그러더니 오늘 발표 안 하고 너 내일 발표한다. 또 한미 간 장관 회담 후에 국방장관 회담 후에 지금 안보 협정은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안보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타결이 미뤄졌을 뿐 관세 분야는 세부 내용이 타결됐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안보 분야가 또 이견이 있는 거야? 안보 분야가 이견이 있어서 지금 미뤄졌다. 그런데 관세 분야는 타결됐다. 근데 안보 분야가 미뤄지는 바람에 관세 분야까지도 또 미룬다. 뭐 그런 얘기 같아. 근데요.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관세 분야만 발표를 했거든요. 이유도 그렇고 왜 안보하고 관세를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쪽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적절한 시일 내에 서명할 것이다. 이달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얘들도 자꾸 MOU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MOU 수준에 지금 그치는 것인지 사실 아니면 지금 원래가 협정문을 갖다 그냥 MOU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들은 자꾸 MOU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 말로는 이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하고 이게 관세 협상이 되고 나면 우리가 돈을 20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200억 달러를 만들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어떻게 만들 겁니까? 나는 그 법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지금 기업한테 삥 뜯을 겁니까? 무슨 재주로 1년에 200억 달러를 만듭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 200억 달러 못 만듭니다. 그야말로
더군다나 지금 통화 수합도 안 됐잖아. 달러하고 한미 간 통화 수합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쓸데없이 위안화하고 통화 수합을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2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말이죠. 우리가 200억 달러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지 안 만들 거라고 보는지 못 만들 거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페널티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관세 그대로 올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2년 줬어. 200억 달러씩 2년을 주고 났는데 그러면 세 번째 안 지켰어. 3년째 안 지켰어. 그러면 앞에 준 건 다 나가리 되는 거야? 하나도 못 찾아오는 거야?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관세를 되돌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못 지켰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까지 투자한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재명 정권에 지금 당신들 말이야 이 방송을 강시럽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돈을 나눠준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3년을 갖다가 200억 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 줬어. 근데 4년째 우리가 어떤 이유로 못 줬어. 그럼 앞에 200억 달러 준 거는 다 나가리 돼가지고 못 찾아오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원래 협정에 따라서 5대5로 일단은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에 9대1로 나머지 이제 이익 회수하는 거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만약에 하다 못하면 관세를 그대로 돌린다는 얘기는 앞에 거 그럼 투자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이게 엄청 불리한 조항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주면 200억 달러 주면 그때부터 소급해가지고 1일,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게 타결이 되고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200억 달러를 주기로 하는 이게 되면 한 번이라도 줘야 되겠지. 아니면 언제 주기로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달에 1일로 소급해가지고서 지금 관세를 15%로 낮춰준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타결이 됐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이제 이 15%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요구했대. 그러지 말고 이거 타결되면 지난 8월 달로 8월 7일로 소급해가지고서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이 수용을 안 했대. 8월 7일로 좀 소급해가지고서 그때부터 15%로 좀 해다오. 라고 했더니 NO.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측이 보면은 말이죠. 우리한테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 아주 뭐랄까 아주 그냥 고집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터프해. 그 얘기가 이재명하고의 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뉴욕 가가지고서도 말이죠. 트럼프를 피해 다니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트럼프를 피해 다니고 뭔가 좀 깔끔없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다 보니까 못 믿겠고 그러니까 마가그룹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최하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고든창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든지 로라 루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럼 트럼프가 이재명을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이 좋아하면 말이죠. 다카이 씨는 트럼프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구만. 그러면 뭐가 좀 되는데 안 돼.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정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금 납입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점. 봐봐. 투자금 넣다가 못 넣으면 관세 인상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디지털 관련 입법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대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디지털법 만들어가지고서 이 미국 빅테크 기업 우리가 좀 차별하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견제하는 그런 디지털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지 말라고 탁 박아버린 거야. 그 다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가 반 디지털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 뭔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의 관세 협상이든 안보 협상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삐걱거리고 지금 서명에 사인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조금 협상력도 부족하지만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윤활유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부드럽지가 않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협상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200억 달러씩 돈을 10년 주기로 했다 이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1,500억 달러는 또 지금 이 마스가 협력을 해가지고서 1,500억 달러를 줘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또 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트럼프 얘기에 따르면 뭔가 알래스카 같은데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또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그건 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관세협상 도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타버리다. 그럼 그때까지 주면 어떡할 거야? 그걸 어떻게 지금 썼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년째 안 줬다. 200억 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 주다가 4년째 못 줬다. 어떤 이유로? 그럼 600억 달러는 다 나가리야? 이거에 대해서 질문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합의문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440원 뭐 돌파 거의 직전입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주식도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좋게 보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자기 자산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강해져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이죠. 돈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